자, 이제 마지막 시작할게요. 이제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싸워서 이기지 말고 이겨놓고 나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싸워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말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아까 자동매매에서도 보셨지만 자동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이러한 로직이 시장에서 통했으니까 앞으로도 이 로직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통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로직을 계속 시장에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이 과거에 이런 흐름을 이어왔으니까 미래에도 이런 흐름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요새는 사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약간 의문이 들 때는 있어요. 뉴 노멀이라는 게 있어요. 뉴 노멀. 옛날에는 국내 시장이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국내 시장이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과 국내 시장, 국내 주식시장과는 서로 반대로 가는 게 그게 노멀이었는데 지금은 뉴 노멀이에요. 뉴 노멀.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그 뉴 노멀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서울하고 수도권에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 적어도 까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해놓으면. 서울하고 수도권의 역세권의 소형.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을 구입하기에는 너무나 자본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소형을 찾는 수요가 많아서 지금 핵심지들 대형하고 국평하고 25평하고 그 가격이 거의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거의 붙어 있잖아요. 나 같으면 저 가격이면 9평 사지 왜 25평을 살까 하는데 그 얼마도 돈이 없어서 작은 평수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건설임대 아파트가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저는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도 진입장벽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돈이 없어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투자하게 되면 큰 재미를 못 보죠. 물론 재미를 볼 수는 있어요. 그냥 인플레이션의 힘을 믿고 계속 버티면 결국은 이기니까. 그런데 아예 그런 어떠한 팩터들을 변수로 감안하더라도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 중에서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세금의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건설임대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건설임대 아파트의 좋은 점은 또 뭐냐면 제가 이번에 민간임대 아파트들이 대거 자동 말소 되거든요. 대거 자동 말소 됐고 또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매달 하나씩 날라와요. 자동 말소라고. 그럼 얘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건설임대 아파트는 영구 무한으로 연장이 됩니다. 뭐 영구 무한은 아니죠. 영구 무한은 아니고 반영구 무한. 내가 그 10년 단위로 끊어서 종결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생각하게 된 게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이제 부평 더 샵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평 더 샵 5,678세대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3,578세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이 3,578세대를 이지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통으로 매입을 해서 리츠를 만든 거예요. 주택 리츠를. 그래서 이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는 처음에 이제 투자 설명에 보면은 약 평당 985만 원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주당 공모가가 5천 원이었으니까. 그런데 현재 공동 근처 시세가 평당 약 1,600만 원이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죠. 그럼 과연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가격이 어떤가? 이게 뭐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에 요때쯤 아주 많은 관심을 공모가 근처까지 왔을 때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봤었죠. 파고 들어봤더니 이게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이 일종이 있고 뭐 구종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종은 이 부평 더 샵에 대한 완전한 자산의 상승을 다 먹을 수 있게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애고, 그리고 구종 B 같은 경우는 시세 상승을 하나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안에 시세 상승을 볼 수 있는 채권은 약 15%만 담겨 있고 나머지 85%가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하는 채권들로 쓰레기들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스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이지스라는 회사가 저희 같이 그냥 좀 양심적인 보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레지던스 리츠라고 해서 팔았으면 시세 차익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줬겠거려니 했는데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죠. 자본주의, 그때까지만 해도 어려서 그랬나? 너무 순진했었던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시세 차익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그래서 요때쯤에 이제 이 실체를 알고 나서 야, 그러면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라는 리츠 상품을 사지 말고 내가 직접 부평 더 샵 그 3,700세대를 직접 사버리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건설임대 아파트를 연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뭐 광명 현장도 있었고, 저 의정부 현장도 있었고, 대전 현장이 있었고, 대구 현장이 있었고, 부산 현장이 있었고, 인천 현장이 있었고, 뭐 많은 현장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허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어서 그 허들을 넘어야지만이 실제로 계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 거는 여기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를 보면은 여기 1호, 2호, 7호, 8호 라인을 전체를 다 샀습니다. 전체를 다 사서 지금 저희 워센파크라는 법인과 주식회사 이지원이라는 법인 두 개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런 리츠들이 자산 가치의 상승을 그대로 우리랑 같이 공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유를 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이거를 직접 해보자. 리츠사의 상품을 사지 말고 내가 리츠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장이 허용하는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민간 매입 임대 아파트들이 다 자동 말소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전부 다 이제 건설 임대로 계속해서 옮길 생각입니다. 또 목표는 천채. 그래서 임대 아파트란
뭐 어떤 건 임대 아파트 민간 주택 임대 사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여기 임대주택의 개념이 나요. 그래서 건설 임대 주택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 매입 임대가 있고 여기 임대주택에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던 그런 거죠. 그리고 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주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을 뛰어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너는 왜 하느냐?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꿈장사 형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원하신다면 컨소시엄 형태로 이 건설임대 아파트를 다 같이 한번 매입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현장 하나를 우리끼리 다 사는 거죠. 현장 하나를 우리끼리 사서 우리가 이거를 임대 사업을 맞추고 저거 있잖아요. 주택 투자들은 다 오래들 해보셨죠? 한두 해 장사하신 거 아니죠? 하다 보면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불려 나가요? 처음에 한 채 사죠? 한 채 사서 전세 받고 자금 합해서 또 두 채 만들고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여기 두 채가 네 채 되고 네 채가 여덟 채 되고 그러면서 전세금 계속 올려서 돈 회수하고 또 그 돈으로 또 사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자산을 불려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려왔으니까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에 관한 음모론이나 뭐 AI 투자와 관련된 미래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음모론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현존하는 최고의 주택 투자 방법이고 이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왜 진입 장벽이 있냐면 기존에 적어도 100세대에서 200세대 이상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건설사나 조합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자본금 100억 이상일 것, 그리고 기존의 민간임대 사업자로서 100채 이상을 유지하고 있을 것, 그리고 해당 시군구에 뭐 건설 주택관리업으로서 뭐 등록이 돼 있을 것 등등등 여러 가지 허들들을 설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들은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우리 회사에서 한 회사가 들어가면 나머지들은 다 허들을 같이 뛰어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허들을 같이 넘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거를 장사를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거 저 혼자 하기 위한 충분한 자본이 있어요. 충분한 자본이 있어서 물건이 없어서 못하지 돈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재수없죠.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채 사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길래 전세 끼고 얼마가 들어가나요? 근데 이게 일단 돈부터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전세는 나중에 맞춰야 돼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은 사야 되니까 일단 돈부터 한 100억 정도 들이밀어야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일단 계약금 집어넣고 전세 맞춰서 자금 주겠다 뭐 이런 거 안 돼? 걔네는 아예 중도금까지 달라고 그래요. 계약금 10% 밀어놓고 중도금 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세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돈부터 들어가고 나서 그래서 걔네들이 아주 꼼수를 많이 부려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교묘하게 방해를 해서 전세 못 마치게 해서 이거 날름 먹으려는 짓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온몸으로 몸빵하면서, 그러니까 몸빵을 아니라 자본빵하면서 밀어내고 갈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 여기는 몇 분 더 투입시켜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뭐 돈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 혼자 해먹기도 바쁘고. 근데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해볼 수 있다라는 그냥 그 말씀이에요. 즉, 왜 정부가 예전처럼 주택을 관한 규제를 다 풀어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왜 머리 아프게. 보증금, 이거 전세 보증보험 다 들어줘야죠. 그리고 몇백 채를 관리하려면 우리가 관리 못해요. 주택 관리 업체를 써야 돼요. 그 주택 관리 업체 써야죠. 세입자 보증보험을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 가입해주고 있어요. 매 호실마다. 그러면 한 채 매입을 했는데 얼마에 매입했고 전세가를 지금 얼마가 쳐진 거예요? 한 채를 2억 1,500 정도에 매입했고 전세는 한 1억 7천에 맞췄어요. 1억 7천에 맞췄어요. 나머지는 이제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매몰 비용이 되는데 2년마다 5%씩 올릴 수 있는데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1년 지나면 5%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5%씩 올리는 거예요. 5%씩 올리면서 이게 점점 이제 투하 자본이 회수가 되니까 한 두 바퀴나 4년 정도 지나면 이제 회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그거 말고도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건 방송으로 할 수 없는 사실 그냥 노하우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널리 알려지면 사람이 이롭게는 하겠지만 우리는 이롭지 않거든요. 그거 하세요. 네? 일단 그거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확정 분양가 부 전세입자 전세에 들어가는 국민주택 아시죠? 확정 분양가 조건부 임대주택들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2억 1,500에 이걸 샀죠? 2억 1,500에 샀으면 전세입자를 드릴 때 확정 분양가 조건부로 전세입자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 확정 분양가는 한 4억 정도. 4억 정도 확정 분양가로 해서 당신 10년 살아라. 그러면 10년 후에 4억에 당신한테 이거 대신 매매 예약 가등기를 해줘야죠. 매매 예약에 가등기 해주고 10년 후에 이 가격에 넘겨줄 테니까 지금 미리 돈 좀 땡겨줘. 그렇게 하면 투하 자본을 미리 회수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짠 거 같죠.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갭 투자의 완결판이고 현존하는 최고의 주택 투자 방법입니다. 음익은 10년이고 5% 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고 부기등기 안 했다. 부기등기 해야 되네. 부기등기 해야 되죠. 그런데 얘네들이 왜 좋냐면요. 왜 좋냐면 다 역세권 소형이에요. 여기 보면 61.6m 제곱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제 부평 그랑힐스 2억 1,500에서 2억 2천 층수마다 다 다르거든요. 층수마다 다 달라서 2억 1,500에서 2억 2천 정도에 매입하는데 지금 나오는 시세는 한 3억 5천에서 한 3억 7천 요 정도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전용 37이니까 일단 재산세가 80% 감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어요.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하게 되면 여기는 보면 아까 전용 37이었죠. 전용 37이니까 40 이하니까 취득세 면제. 근데 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냐? 내요.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세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단 부평구청에서 취득세를 때리더라고요. 취득세를 때리는데 법인인데다가 100채 이상, 법인인데다 뭐 한 60채, 막 70채 이렇게 하니까
취득세를 13.2%를 때려요. 13.2%를 때리니까 취득세로 한 40억을 내야 돼요. 취득세로 40억을 내야 되니까 취득세로 40억을 내고 조세 심판을 해서 다시 환급받아야 돼요. 조세 심판해서 환급받고. 일단 때려요, 그냥 일단. 왜 때리냐?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때려요? 자기는 모른대요. 그냥 위에서 행안부에서 때리라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때려요, 그냥. 그러면 안 내면 이걸 안 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등기가 안 되죠. 등기가 안 되고 또 재산세도 그래요. 재산세도 40 이하는 면제예요. 근데 면제라고 해도 아예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농어촌 특별세 20%는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20%는 내야 되는데 이것도 일단 때려요, 그냥. 일단 때려서 계속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안 내면 이제 지방세 완납 증명을 못 띄잖아요. 지방세 완납 증명을 못 띄면 보증보험 가입을 못 시켜줘요. 그러면 우리는 한 채당 과태료로 500씩 때려 맞아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내고 조세 심판을 통해서 환급받아야 돼요, 다. 환급 기간은 어떻게 돼요? 환급 기간은 일단 불복을 해 놓으면 뭐 환급 받을 때까지 계속 가죠, 그냥. 기간 정해진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좀 있어서. 근데 어차피 그렇게 다 내도 결국 환급 받아요. 결국 환급 받기 때문에 잠깐 돈이 묶이는 거지 그거를 국가가 낼름하지는 못한다는 거고. 왜냐하면 그게 행정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원에 승소한 판례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하여튼 그런데 그 조세심,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막 이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 이제 조세심판원 전관들 있잖아요. 조세심판원에서 그 심판관으로 있다가 나온 분들이 이제 유명 법무법인들에 가 있잖아요. 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뭐 그런 데 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가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서 우리가 조세심판 넣을 테니까 이렇게 그 과세 처분 취소 심결을 내려달라. 그 심결 받아가지고 다시 환급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죠.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다 결국은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세도 50% 감면. 근데 임대소득세는 사실 이거 법인으로 할 거기 때문에 법인세가 나올 텐데, 법인세는 뭐 법인세를 녹이는 이 밤하늘의 별만큼 무수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법인이니까 법인세로 귀결되지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들어올 여지가 없고, 법인세 추가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추가과세가 없어서 법인들은 20% 추가과세 두드려 맞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이 한 게 이제 39m 제곱짜리 여기 대전 목동 리슈빌 2개 라인을 쭉 다 했고요. 근데 형님이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믿는다. 등기부 갖고 와라. 그래서 등기부 갖고 올래다가 그냥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된 호실들을 형님한테는 보여드렸으니까 뭐 믿으세요. 그리고 부평 그랑힐스도 이제 저희 법인에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요 라인 요 2개하고 여기 2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 대단지 소형 아파트의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택 시장의 트렌드라는 게 아무리 뉴 노멀이라고 해도 역세권 신화는 무너지지 않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의 신화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걸 팔고 엑시트 할 때까지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률을 봐도, 그러니까 3.4 평당 평균 매매가의 추이를 봐도 소형의 상승률이 중형과 대형의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강화되면 강화될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1인 가구의 비율이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세제 혜택과 뭐 이런 거는 그냥 피상적인 좀 얘기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뭐 특강이나 강의나 이런 거를 앞으로 더 할지, 근데 다른 데서는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데 제가 예전에 강의나 특강을 좀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한 피로감이 엄청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투자가 망가지더라고요. 제 투자가 망가져서 참 가성비 안 나온다, 진짜 강의가. 그래서 강의를 더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소모풀에서는 형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시리즈로 해서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이 있거든요. 뭐 비금속 투자, 뭐 그림 투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옛날에 했던, 하여튼 제가 옛날에 했던 그런 투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기회가 더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약속한 2시간이 지금 정확하게 2시간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끊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